안녕하세요, 첼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임대생들 질문이 많아요. 뭐 누구는 잘하고 있어요? 누구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임대생들은 뭐 첼시 팬들이 물었을 때, 아스톤 빌라 팬들에게 물었을 때 단형 임대생 중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로스 바클리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리버풀전이라든지 레스터전 극장골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클리가 임대에서 돌아왔을 때, 이적생이 아니라 임대생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저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바클리는 첼시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지금 상승세, 활약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잭 그릴리시하고 왓킨슨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맥킨이라든지 밍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 빠지는 선수가 또 바클리입니다. 그릴리시의 원맨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듣던 아스톤 빌라가 바클리가 나타나면서 이 투톱 체제, 물론 공격수는 왓킨스지만 약간 이 투톱의 느낌을 내주면서 바클리가 잘할 때는 또 잭 그릴리시가 보조를 잘해주고 잭 그릴리시가 잘할 때는 또 바클리가 보조를 잘해주면서 호흡을 내면서 아스톤 빌라가 상승세를 쭉 올리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잡고 아스날도 잡을 정도로 기염을 토해내고 있어요. 아스톤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돈의 EPL에서 에버튼은 조금 꼬꾸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팀들, 뭐 사우스햄튼이라든지 아스톤 빌라라든지 좀 눈에 띄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리버풀전은 굉장히 잘했죠. 리버풀전은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극장골을 넣었던 레스터전을 얘기하고 싶어요. 스탯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여기 나올 때인데 스탯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썼을 때 굉장히 좋구나. 히트맵은 요 밑에 있잖아요.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을 때 좋은 선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첼시에 있을 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첼시에 있을 때는 마냥 공격으로 올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를 연결하는 느낌으로 썼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뒤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를 아스톤 빌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스날전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뭐 양사이드로 좀 변형이 되긴 했지만 잭 그릴리시와 바클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요즘 공격적인 팀들 그리고 현대 트렌드에서 뭐 포지션은 국한하진 않습니다. 첼시도 보시면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우, 플리식이 나와도 무한 스위칭을 가져가지고 심지어 베르너까지 측면으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트렌드에서 포지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바클리는 양사이드에 있어도 좀 공격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클리가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스톤 빌라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잭 그릴리시입니다. 잭 그릴리시가 존재하면서 바클리의 파트너 잭 그릴리시 역시 바클리가 있음으로써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4골 5도움으로 EPL을 통틀어도 가장 매력적인 공격 옵션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공격 옵션인데 바클리가 등장함으로써 잭 그릴리시가 좀 더 자유도를 얻고 바클리 역시 잭 그릴리시가 공격을 진두지휘해주면서 좀 더 자유감을 얻고 앞에 왓킨슨이 또 골도 많이 넣어주고 뒤에 든든하게 맥킨하고 루이즈가 버텨주고 그렇다 보니까 바클리가 조금 공격적 자유도를 느끼는 느낌입니다. 즉 이 팀의 구성, 아스톤 빌라의 구성이 이 바클리를 좀 더 자유도를 높여주고 바클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잭 그릴리시보다 물론 파트너로서 잭 그릴리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거는 맥킨과 루이즈입니다. 뒤에서 그 둘이 중원 장악도 해주고 맥킨은 확실히 이 도움 능력도 있거든요. 스탯을 쌓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바클리가 이제 첼시에 있을 때 캉테가 나오든 조르주뉴가 나오든 그들이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뭐 빌드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격 전개, 전진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를 얻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될 때도 바클리가 자신감이 더 붙는 느낌이에요. 첼시 때보다. 첼시 때는 좀 내가 못하면 안 된다. 왜냐면 주전 경쟁도 하고 있고 주전 경쟁에서도 약간 밀린 느낌이었잖아요. 마운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그렇다 보니까 나올 때 좀 부담감을 느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클리가 좀 다른 예로 반슬리전 상대적 약체를 만날 때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롤을 맡았을 때는 조금 더 날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첼시에서도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빌드업을 맡아줘야 되고 중원에서 뭔가 역할이 많이 쥐어질 때는 바클리가 조금 죽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스톤 빌라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좀 공격적인 작업 외에는 뭐 맥킨이라든지 루이즈라든지 그릴리시가 해주면서 바클리가 확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에서 살아나는 느낌은 동료들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바클리의 합류로 아스톤 빌라도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뭐 밍스라든지 그릴리시 정도만 제외하거나 아스톤 빌라는 해볼 만한 팀이었습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전력으로서 그릴리시 묶어버리고 밍스만 뚫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었는데 하지만 이제서 숨은 주역들이었던 맥킨이라든지 루이즈라든지 왓킨스라든지 뭐 메타게리시라든지
이 팀 퀄리티에 있는 스쿼드가 좀 살아나는, 즉 주전 스쿼드가 좀 살아나면서 바클리 역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클리가 잘하면서 아스톤 빌라도 살아나는 느낌이고, 아스톤 빌라가 잘하면서 바클리도 살아나는 상부상조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자 그러면, 우리 팀에서 바클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론 바클리는 준주전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치크가 안 되던 브라이튼전 빠르게 교체가 됐잖아요. 바클리를 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클리는 공격적인 작업을 할 때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물론 제임스가 극적인 중거리골을 넣으면서 1대1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치크가 계속 공격적인 작업을 끊어먹는, 그러니까 템포를 끊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공격적인 옵션으로는 바클리가 낫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클리는 공격적인, 위협적인 옵션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다는 걸 첼시 팬들, 그리고 첼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433, 제가 좋다고 얘기했던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좋다고 얘기했던 433, 캉테가 원볼로 나오고 마운트 하베르츠가 보조해주면서 뭐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든 전진 패스라든, 즉 빌드업을 책임져 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 그 역할에선 바클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브라이튼전 75분 전에 베르너와 바클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클리가 공을 잡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베르너는 좋은 찬스였고 마운트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즉, 베르너에게 좋은 타이밍만 줬으면 베르너가 첫 득점을 브라이튼전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주저 하면서 수비는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었고, 브라이튼 베르너에게 주긴 했지만 무의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봐도 바클리는 자신이 공격적인 창의력을 진두지휘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브라이튼전 한 경기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바클리가 공을 잡았을 때 선택 미스,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베르츠, 지에의, 마운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공격적 창의성과 빠른 판단은 바클리에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조금 아예 공격적으로 올리는, 아스톤 빌라처럼, 아스톤 빌라 히트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예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바클리는 캉테와 조르지뉴, 지금 약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라이튼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치크랑 교체됐을 때 바클리가 좋아 보였던 건 치크 효과도 있을 거예요. 치크가 정말 워낙에 못했거든요, 브라이튼전에. 그러니까 바클리가 나와서 준수한 폼만 보여줘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조르지뉴, 캉테가 뒤를 잘 막아주고 있었고, 특히 캉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클리가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반슬리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 그리고 치크보다도 먼저 임대가 갔다는 것 때문에 팬들이 이해 못하는 점이 있었어요. 아스톤 빌라로 바클리가 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첼시로 돌아왔을 때 바클리는 주전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본인이 임대 요청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전 경쟁이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출전 시간이라고 하죠. 물론 바클리가 뭐 주전 경쟁을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하베르츠, 지에르라는 좀 걸출한 자원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바클리가 그렇게까지 중용받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영입 징계랑 뭐 무영입, 이것 때문에 바클리가 좀 많이 나왔던 거지, 바클리가 완전히 주전을 차지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클리 역시도 본인의 주전 경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놓고 봐도 지금 주전 경쟁을 한다는 거, 지에의 하베르츠가 잘하고 있고, 마운트 잘하고 있고, 뭐 캉테, 조르지뉴, 뭐 캉테는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중원정원이 살아나고 있는 이 첼시에서 본인의 주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갑자기 떠나지 않는 한 바클리는 또다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공격을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조금 코바치치랑 같은 얘기를 섞어서 해볼게요. 코바치치 역시 스탯을 쌓는 역할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마운트보다는 바클리가 훨씬 공격적인 옵션이에요.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바클리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코바치치가 갖고 있는 공수를 연결하는 빌드업과 탈압박 능력에서는, 물론 바클리도 그런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판단 미스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 작업이 되다 마는 느낌? 바클리가 하면, 바클리가 공격에 마무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바클리가 공격 전개를 하는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이튼전 같은, 그러면 뭔가 아쉬움이 계속 드러납니다. 옛날 한참 좋을 때 치크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하베르츠, 마운트는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바치치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바클리가 과연 그런 경쟁에서, 아스톤 빌라에서 지금 살아나곤 있지만 확실히 살아나지 않으면 하베르츠, 마운트도 좋기 때문에 바클리는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코바치치랑 연결했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줄, 즉 바클리가 굳이 내려와서 공격 전개를 안 해줘도 되는 자카리아 같은 선수, 물론 부상이긴 하지만 자카리아 같은 선수가 이게 전진 드리블이나 후방 빌드업이 좀 좋은 선수예요. 또 피지컬도 좋으니까 수비력도 좋고 약간 육각형인데 완성되지 않은 육각형 느낌인데 그런 선수가 와서 후방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 뭐 캉테랑 자카리아, 뭐 조르지뉴 자카리아가 나와준다 그러면 바클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운트보다는 기회를 많이 받을 겁니다. 마운트보다는 바클리가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훨씬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운트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클리가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보듯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에버튼 시절의 바클리를 첼시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에서는 문득 나오고 있잖아요. 에이스로 거듭나고도 있고, 그런 모습을 첼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코바치치, 바클리는 자신들의 약점이라면 약점, 단점이라는 단점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대로 된 선수가 오면 충분히 기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캉테 역시도 뭐 빌드업이 좀 안 되고, 조르지뉴 역시 수비가 안 되고 약간 압박이 들어오면 잠기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클리는 주전 경쟁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클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장점도 확실한 선수예요. 저는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차라리 캉테처럼 하고 하베르츠, 지에가 나오는 약팀과의 상대라면 지금 바클리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클리가 상상하는 스탯이 첼시가 약팀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마운트는 순간순간 공을 잡았을 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바클리는 그냥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 거, 뭐 중거리라든지 자신이 득점해야 되는 건지 킬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마운트보다 조금 위입니다.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벤치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한 선수예요. 근데 풀주전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전 경쟁만 놓고 봤을 때, 선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전 경쟁만 놓고 봤을 땐 확실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자면 바클리에게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카드예요. 램파드 감독이 그런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리버 하버드가 얘기하듯이 코바치치를 빼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격적인 자원을 많이 원하기 때문인데, 바클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에 부합합니다. 물론 좀 공격적 창의력이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마에스트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한 방이 필요할 때나, 공격수는 아니지만 한 방이 필요할 때나 좀 공격을 위협적으로 가져가줘야 될 땐 바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호재고, 저는 임대생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첼시를 맞붙을 일도 없고,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 EPL에서 계속 잘해줄 수도 있고, 바클리가 또 어리기도 하고,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클리는 충분히 살아난다 그러면 첼시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케빈 데브라이너라든지 살라라든지 나가서 터졌는데 그게 임대생이 아닌 이적생이 되는 불상사들이 있었잖아요. 첼시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근데 바클리가 만약에 이렇게 터져서 돌아오는 거라 그러면 주전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가 되든 자카리아가 되든 은디디가 되든 뭐 수마레가 되든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링크가 나고 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그런 선수들이 영입만 된다 그러면 바클리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파드 감독도 4-3-3, 4-2-3-1 변형, 4-2-2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클리는 충분히 주전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클리가 돌아온다면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첼시, 새로운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클리는 판매보다는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을 계속 지켜보면서 램파드 감독이 다음 시즌의 플랜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바클리를 주전으로 쓰는 뭐 플랜 B가 됐든 플랜 C가 됐든 아니면 플랜 A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술을 구안하면서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하는 첼시에서 조금 윤택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